안녕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시간,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 은빛 수다방입니다. 높은 하늘과 투명한 햇살, 울긋불긋 세상을 물들이는 단풍까지 곧 다가올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코끝을 자극하는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바삭한 낙엽을 밟는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하죠. 그런데 혹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며 자꾸만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즐거운 일을 해봐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지 않고 괜히 서럽고 울적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시시하게 느껴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죠.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나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단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그저 가을 타나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의 변화라고, 혹은 그저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시죠. 원래 가을이면 이런 거 아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감정의 안개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과학적 변화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으로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되돌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은빛수다방에서는 바로 이 가을 우울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왜 유독 가을만 되면 우리 마음이 이토록 시리고 약해지는지, 그 과학적인 원인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거나 비싼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 일상 속에서 햇볕과 음식, 그리고 작은 습관들을 활용해 마음의 온기를 되찾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가을의 쓸쓸함에 홀로 잠식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절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1년 내내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가을 우울감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성격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범인은 바로 햇볕의 변화입니다. 여름에 비해 가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8월 한여름에는 오전 6시쯤 해가 떠서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지지만 11월이 되면 오전 7시에 해가 뜨고 오후 5시면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하루에 받는 햇볕의 양이 거의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셈입니다. 우리 몸은 이 햇볕의 양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고, 다른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과 활력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마치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맞추며 우리의 기분과 활력을 조절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햇볕을 눈으로 충분히 받으면 뇌는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듬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 동안 활기차고 기분 좋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세로토닌 분비는 줄어들고 멜라토닌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완벽한 24시간 생체 리듬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햇볕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밤이 아닌데도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은 계속해서 분비되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집 전등 스위치가 고장나서 대낮인데도 집안이 어둑어둑하고
자꾸만 잠이 쏟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 발전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졸음 발전기만 계속 돌아가니 당연히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며 우울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계절성 정서장애라고 불리는 증상의 핵심 원리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런 계절성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니 결코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스위치를 고치고 행복 발전기를 다시 힘차게 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햇빛 저축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우리 몸, 특히 눈에 충분히 담아두는 습관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계절성 우울증 증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 햇살이라는 점입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햇볕을 쬐어야 우리 뇌의 생체 시계가 가장 효과적으로 초기화되고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햇볕을 쬐을 때는 선글라스를 끼지 마시고 맨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자연광이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광수용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빛을 감지해서 뇌에 지금이 낮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실내 조명으로는 이런 효과를 얻기 어렵고 이는 최소 흐린 날에 야외 밝기 정도의 밝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4세 박서연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박 여사님은 유독 가을만 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고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무기력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생 즐겨하던 독서와 뜨개질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아침 햇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속는 셈 치고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옷 바람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마시며 20분간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일주일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정말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한결 가뿐해지고 오후에 소파에 누워만 있던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던 울적한 감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3주 정도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전화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웃음이 나오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던 십자수 취미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내 마음의 보약은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짜로 뜨는 햇살이었다며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햇살 마중을 거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흐린 날에는 베란다에서라도 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우리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 아깝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은빛 수다방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 식탁에서 행복 호르몬의 재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마치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된장이라는 핵심 재료가 꼭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철에 특히 추천해드리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은 바로 바나나와 견과류 그리고 우유나 두유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잘 전환되도록 돕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트립토판과 함께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아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신 후에 바나나 반 개와 호두 몇 알을 따뜻한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 행복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꿀팁은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면 트립토판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바나나나 견과류를 통곡물빵이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거나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이나 청국장,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니 식사 때 자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될 음식이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가을제철 생선에는 트립토판과 함께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돕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 3회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 점수가 3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부드러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 몸과 마음이 축 처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거나 늦잠을 자는 것은 오히려 우울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설명드리면, 우리 뇌 속에는 생체시계라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일꾼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들이고, 밤이 되면 창문을 닫고 잠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 활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매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일꾼이 헷갈려서 낮인데도 창문을 닫아버리거나 밤인데도 창문을 열어두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은 이 부지런한 일꾼이 헷갈리지 않고 제 시간에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오전 10시엔 무조건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 돌기, 오후 3시엔 따뜻한 차 마시기, 저녁 8시엔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처럼 아주 사소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은 가을 우울증에 매우 효과적인데, 하루 2-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면 패턴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을이 되면 자꾸 더 많이 자고 싶어지지만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오히려 생체 리듬을 더욱 흐트러뜨립니다. 7-8시간 정도의 적정 수면을 유지하되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따뜻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을 우울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고립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외출도 줄고 괜히 마음이 울적하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증폭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다양한 자극을 받아 뇌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음 맞는 친구와 전화로 30분간 수다를 떠는 것,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의 취미교실에 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우리 뇌를 자극하고 외로움을 줄여주며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웃음의 치료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81세의 김진석 어르신은 3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후 첫 가을을 유독 힘겹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가 가을의 스산함과 겹쳐져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르고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 짓는 날이 많으셨죠. 텔레비전도 켜놓고 보는 둥 마는 둥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어서 그냥 두곤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동네 노인복지관에 시니어 탁구 교실에 억지로 등을 떠밀어 등록시켜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탁구냐며 마지못해 나갔지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며 탁구를 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우울했던 감정을 잊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반 김영자 할머니와 탁구 실력을 놓고 서로 장난스럽게 경쟁하면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승부욕과 유쾌함을 되찾았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주 2회만 나가던 것이 지금은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옛날 가요를 부르며 추억을 나누고 서예 시간에는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복지관의 탁구 동호회 총무까지 맡아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누구보다 활기찬 가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혼자 집에만 있었으면 아마 가을이라는 계절에 짓눌려 무너졌을 것이라며 사람들과 어울려 웃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영감이 탁구를 배우니까 손주들도 신기해하면서 자주 연락한다며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이제 곧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을나기 노하우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철, 우리 마음에 내려앉는 서늘한 안개를 걷어내는 4가지 따뜻한 비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 햇볕을 충분히 쬐어 우리 마음속 행복 발전기를 힘차게 돌리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 식탁을 행복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채워 마음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지혜였습니다. 셋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며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아 혼란스러워진 우리 몸의 시간을 바로잡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넷째는 혼자라는 생각의 벽을 넘어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목소리와 웃음을 나누며 마음의 온기를 지키려는 용기였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들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햇살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음식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과의 소중한 인연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내용들은 뇌과학과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햇빛이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을 맞춰주고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의 원료가 되며 규칙적인 생활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교류가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가을 우울감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고 동물들이 겨울잠을 준비하듯 우리 몸도 계절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햇살을 쬐어보셔도 좋고 바나나 하나를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도 좋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가을을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아침 산책 친구가 되어주거나 함께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이런 방법들을 2,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도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계절성 우울증이 더 깊은 우울증의 신호일 수도 있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을 가득 채워 올가을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더 이상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이 있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풍잎이 곱게 물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응원하는 은빛 수다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